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배웠는데 태민아 기억나니? 뭐 배웠냐? 저번 시간에 개념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뭘 배웠는지 전혀 복습하고 있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지내고 있다. 지금 중학교뿐만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정신 뭐 배웠어 우리 연선아? 우리 개념으로 음수를 막 이렇게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서 연산한다? 루트 5i로 바꿔서 우리가 배웠던 복소수 연산을 하면 된다. 무조건 나오면 바꾸면 돼요. i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복소수 연산을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였죠? 아니에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죠. 어떤 경우였냐면 루트 a랑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죠? 둘 다 부호가 음수일 때. 이거 제외하고는 다 그냥 루트 ab 됐는데 둘 다 부호가 음수일 때 이렇게 됐고 또 나눴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언제였냐?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 그 다음에 또 뭐가 돌았냐? 얘가 이제 뭔가 규칙을 가졌어요. 막 곱하면은 i가 됐다가 i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있다가 i 3승이 되면 마이너스 i가 됐다가 i 4승이 되면 뭐가 됐죠? 1이 됐다가 4개씩 계속 순환한다고 했죠? 아니에요? 다시 i 됐다가 또 i 6승 되면 마이너스 1 됐다가 i 7승 되면 마이너스 i 됐다가 i 8승 되면 다시 1. 그러니까 4개씩 순환하는 것 때문에 또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요 두 개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그리고 결론은 이 음수의 제곱근이 왜 중요했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이제 여기가 음수가 될 때도 내가 다룬다 안 다룬다? 다르겠다는 얘기야 결론은. 중학교 때는 안 다뤘어요. 당연히 다를 수가 없죠. 왜냐? 폭소수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중3 때. 근데 고1 때부터는 얘를 다루겠다는 거지.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 배우겠다. 계산 안 할 거면 배울 리가 없잖아. 복소수. 존재하지도 않는 놈을 괜히 배워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연산을 또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연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산인 거지. 복소수 연산을 네가 잘 할 수 있냐? 허수 연산을 잘 할 수 있냐? 결론 그걸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것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내내.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고등학교 내내 보면 연산 빼고는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실제적으로. 여기 단원이니까 이제 좀 복잡한 문제도 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내내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엄청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솔직히 다 실수 체계에서 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뭐 내가 얘를 또 뭐 증명해보라고 막 시키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다 증명해보고 해봤었으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왔을 때 뭐 배웠니? 그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안 나온 걸 보자면, 그치, 태민아? 집에서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복습을 하지 않고 직접 해보지 않죠. 이제 그러면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는데 잘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가지고 사실 저희 머리는 상위 0.1% 안에 드는 1000명 중에 한 명꼴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애들 중에서는 뭐 집에서 복습을 안 해도 한 번에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그냥 평범한 친구들은 하는 애는 잘하는 거고 안 하면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려운데요? 그럼 고등학교 수학이 쉬웠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쉬웠었으면 그 스포자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래 그 아시고 뭐 잘 안 돼요. 원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게 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부터
I 제곱, I 세제곱 이렇게 가서 I 4제곱 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I 100승까지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왜 4개씩 순환을 하니까 4개씩 규칙이 있어요. 이 4개씩 이렇게 묶이는데 이 4개가 보면 알겠지만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i 3승은 마이너스 i가 돼요. i 4승은 1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하면 이게 없어져요. 0인 거예요, 그냥. 4개씩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4묶음씩 4개씩 다 뭐가 나온다 더하면 0인 거죠. 그럼 이제 5부터 8까지도 0. 그러니까 4의 배수로 끝나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0인 거야. 맞아, 안 맞죠? 4개씩 다 0이니까. 그럼 100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0인 거죠. 여기 다 사라지는 거야, 그냥. 안녕. 4개씩 규칙을 가지니까, 보통 4개씩 규칙을 무조건 가져요. 왜냐면, 이게 4개씩 순환하잖아. 그러니까 규칙도 다 4개씩 가져요. 일반적으로 문제들 보면. 그래서 이 D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얘만 남는 거죠. 답 몇인 거야? 1인 거죠. 이게 답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100% 4개씩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설마 규칙이 없는데 100까지 더하라고 했으면 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언제 100까지 더해요? 당연히 규칙이 없으면 안 풀어야지. 이건 버려야지. 다른 거 풀어야지.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근데 규칙이 없는 걸 내면 변태죠. 선생님 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계산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언제 풀어요, 우리가? 자, 2번은 1-i분의 1 플러스 i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지? 실수화 시키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실수화 시키면 분모분대 뭐 곱하면 되냐면 뭐 곱하면 되죠? 1 플러스 i 이렇게 곱할 거라는 거지. 맞죠? 아니? 그러면 이제 분모가 뭐가 되냐? 1-i 제곱이니까 2가 돼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2는 뭐가 되냐? 2i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i가 나와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1-i분의 1 플러스 i는 1-i분의 1 플러스 i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냥 i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i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i를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은 2번은 뭐냐 그러면 i의 몇 승이라는 거야 결론은? 이게 이거의 100승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i의 100승이라는 얘기야. 결론. 이게 4의 배수잖아.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4의 배수니까. 4개씩 도니까. 허무한가요? 그래서 결론은 얘가 i예요. 얘가 마이너스 i예요. 속지 마라. 그런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 그 7-1번에 일단 얘가 나온 것 같아요. 3번에. 얘가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i의 123승이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결론은 이 7-1번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을 찾는 거야. 야, 그래서 7-1번에 1번은 규칙 찾을 수 있겠지? 어렵냐? 못 찾냐? 7-1번의 1번 규칙은 i가 4의 배수까지 남잖아. 그럼 1은 남겨놓다 치고 여기 이제 다 사라지겠지. 그리고 i부터 어디까지 다 사라지는 거야? i 80승까지 다 사라진다. 어차피 0이야. 그냥 없애버려요. 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i 80? 1승만 이렇게 남겠지 사실. 4의 배수로 다 끝나니까. 그럼 이제 i 81은 뭐로 바뀌겠죠? 당연히지만 i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i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뭐 엄청 복잡하지 않다는 거지. 아, 이게 규칙을 가질 거라는 걸 보고서 문제를 풀면 못 풀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봤는데 이게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얘가 100% 규칙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규칙만 찾으면 되는 거지. 뭐 2번도 있는데 이거 유리화 시키면 얘도 이제 4개씩 규칙이 있어요. 해보시면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그래도 뭐 여기까지만 풀어줄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건 직접 다 해보면 규칙을 지가 찾는 거예요. 뭐 타입이 있겠습니까? 자, 얘는 이제 i 이렇게 곱해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된단 말이야. 첫 번째 게. 그러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i죠.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i니까 또 i 이렇게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
i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i인데 i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1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뭐야? 1이죠. 그럼 또 4개씩 더하니까 몇 대요? 몇 대니 서희야? 0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문제를 딱 봤는데 처음 봐. 처음 본다고 할지라도 쪼이지 마. 4개씩 몇만 규칙 가진다. 해보면 돼요. 꼭 쫄아야 돼. 근데 문제만 봐도 벌써 이렇게 규칙 가질 것 같은 힘이지 않냐? 아니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답정 넣었지 그냥.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다 0이냐? i 100승까지는 그냥 다 0인 거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야. i 100승까지 다 지워버리는 거고. 그럼 누구만 남는 거야? i의 100일승분의 1하고 i의 100일승분의 1. i의 100일승도 i분의 1이잖아. 결론은 i분의 1하고 i 제곱분의 1만 남는 거야. 근데 i분의 1이 마이너스 i잖아. i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지. 두 개만 남는 거니까. 앞에서 두 개만 남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100% 규칙이 있다. 없을 리가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그까지 연산만 잘 할 줄 알면. 그러면 뭐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틀릴 일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4번에 뭐가 있냐? 4번에 1 플러스 i가 16승인데 1 플러스 i 제곱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i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죠? 2i가 나와요. 어차피 1하고 i 제곱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1 플러스 i니까 이거에 16, 이게 16승 되려면 여기다 몇 승만 하면 되는 거야? 요 2i에다가 제곱했잖아 이게 지금. 8승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16승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왜냐면 제곱한 게 심플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1 플러스 i의 제곱에 8승이 돼야지 16승이 되는데 이게 2i니까 2i의 8승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의 8승이 되는 거고 i의 8승은 몇이야? 1이잖아. 이게 답이에요. 2의 8승. 그래서 이게 몇이죠? 2의 8승이? 256인가요? 2의 10승이 1024죠.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죠. 2의 10승 정도 외우고 있으세요? 1024예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몇 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러면 7-2번도 여러분들이 느낌상 4개씩 잘 규칙을 한번 찾아보시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뭐 찾으면 나중에 질문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뭐 변형 문제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4개씩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규칙 찾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면 처음 본다고 할지라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규칙 없는 걸 내진 않을 테니까 당연하겠지만 7-3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칙이 있겠죠. 1 되는 거잖아. C는 뭐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니까 얘도 뭐 하고 시작하는 거죠? 제곱해보는 거야. 규칙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Z 제곱 되면 분모는 2가 되겠고 분자는 뭐 되냐? 2i잖아. i잖아. 그래서. 그럼 1 되려면 여기다 몇 승 해주면 돼? 여기다 몇 승 해주면 돼? 4승이지. 그럼 양변 4승하면 되잖아. 그럼 Z 제곱에 4승. i의 4승이 각각 4승? 그럼 Z 8승이 뭐가 되는 거다?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뭐 나중에 이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건 다 규칙 찾는 문제니까 다 추론 문제야. 이거는 뭐 초딩한테 가르치나 중딩한테 가르치나 연산을 할 줄 알다면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규칙 찾아봐라. 규칙 없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너 찾아보면 풀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도 무조건. 답정너로.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4개씩 나와가지고 뭐가 남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자, 필수 8번. 필수 8번을 봤을 때 뭐 이거를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음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나는 그냥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를 뭐 나눠서 풀지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마이너스 있으면 다 바꿔.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네, 다르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계산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뭐 양수고 음수고 음수를 음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알려준 대로 그냥 음수 제곱근 나오면 다 바꿔요. 그냥 바꾸고 풀면 돼. 그냥 뭘 고민하지 말고 그럼 얘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음수잖아. 루트 2 i 그냥 바꾸세요. 그냥 얘도 루트 4 i 얘도 루트 6 i 그냥 바꾸세요. 바꾼 다음에 그냥 연산하세요. 뭐 복잡하게 뭐 부호가 어떤 때 뭐 이렇게 된다 다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인가? 그럼 루트 이거는 별로 5의 제곱에 i가 되는 거다. 결론. 아니? 마이너스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5 아니야? 바꿀 게 없잖아. 양수잖아.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잖아. 그럼 그냥 5죠. 아니? 루트 25니까 뭐 5가 되긴 하겠지. 그죠? 아니? 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치워진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꾸면 돼? 루트 3? i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6 i 위에도 뭐야? 루트 18 i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i 하나 이렇게 없어지겠죠? 약분돼가지고 그죠? 루트 2랑 루트 4 약분하면 뭐 남냐? 루트 2 남겠죠? 맞죠? 그럼 루트 2랑 루트 6 곱하면 루트 12잖아. 2루트 3 i 하나 있죠? 2루트 3 i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5i가 되는 거죠? 5i 곱하기 얘는 뭐야? 5잖아. 아니? 루트 3 i죠? 5 약분 되겠고 그럼 루트 3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만 남는 거야. 왜냐면 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거 여기는 어떻게 돼? i 약분 되겠고 이거 약분되면 루트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뭐 문제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냥 내가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거 음수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온다 이런 것도 복잡한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음수 안에 제곱근이 있으면 다 i로 빼. 그 다음에 우리 배운 대로 푸세요. i가 들어간 거 다 배웠잖아.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 복잡하게 해야 돼. 선행이잖아. 뭐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이현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일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음수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빼가지고 하면 된다. 끝이다. 그다음 복소수 연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할 때 막 복잡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뭐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 원리만 딱딱 하나씩 기억하는 거야.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야. 그래도 까먹어. 진짜 까먹어요. 내가 여기 배운 것들 여러분들 선행할 때 분명히 집에서 여러분 복습 안 하고 직접 다 증명 안 해보잖아? 그럼 다음에 1연대 봤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행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외우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야. 개념을 여러 번 들어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두 번째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전 머리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1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말아야죠. 그 정도의 머리였으면 슬프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100%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뭐 그래도 이거 좀 쉬우니까 근데 얘 처음 들을 때부터 거의 다 이해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어는 어려워지면 이제 처음 들으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반복해서 듣는 거야. 100%가 될 때까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한 50%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머지 50% 까리한데 두 번째 들으면 한 80%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들으면 100%가 다 이해가 되는데 100%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그 개념이 딱 저장이 딱 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선행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이 좀 어렵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남들보다 많이 배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멍청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랑 우리가 교육과정이 다 똑같지가 않은데 왜 다른 나라 거를 계속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이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다 비교가 안 되잖아. 똑같은 비교가 아닌데 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서양이랑. 서양은 대부분 어디서 많이 배운다 그래서? 대학교 때 많이 배운다니까. 걔는 대학교 때 맨날 컴퓨터 가지고 공부만 해야 된다니까. 낭만이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 걔네 다 언제 배워야 되니까? 대학교 때 배워야 돼. 그 대학교 커리큘럼 끝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고등학교 때 죽을 것이냐, 대학교 때 죽을 것이냐에 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 어디서 죽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죽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얘기야. 대신에 대학교 때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조금 우리 삶의 낭만도 좀 즐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서양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낭만 좀 즐겨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왜냐? 안 배웠던 거 다 배워야 되니까. 이제 피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 대학교가 배우는 게 어려워지잖아. 대학교 입학까지는 괜찮은데 졸업이 겁나 빡세진 거야. 왜냐면 그걸 다 못 배우고 졸업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은 걸 좀 배우는 편이니까 대학교 입학만 빡센 거야. 대학교 졸업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냥 교육과정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입학은 좀 쉽지만 대학교 때 엄청나게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우는 졸업을 안 시켜요. 엄마는 얘기했어요? 대학교 그리고 비용도 겁나 비싸요. 대학교 과정이. 여러분들 그냥 집 한 채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겁나게 비싸요, 진짜로.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학교를 못 가는 거죠. 슬프지만. 하여튼 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진짜로 공부하려는 애들만 가는 거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가죠. 그런데 그 단점이 뭐냐? 애들이 멍청해.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온 애들이 되게 멍청하단 말이야. 생각보다. 그냥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학교를 많이 가잖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좀 배우는 게 조금 많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조금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가르친 게가 좀 많았으니까 그래도 덜 멍청한데. 원래 이게 멍청하냐 안 멍청하냐는 교육이 다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서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배워. 열심히 놀죠. 놀잖아. 맨날 보면 맨날 막 서양 애들 막 놀고 다니잖아. 근데 이제 대학교를 다 못 가잖아. 대학교를 공부하는 애만 간단 말이야. 비싸요. 안 하는 애들 보낼 생각이 없어. 대학교 등록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면 거의 뭐 돈 한 학기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럴걸? 1년에 막 1억씩 나가요. 보내면. 갈 수 있겠냐? 4년 다녀봐 4, 5억이야. 집 한 채 값이라니까. 아무나 못 보낸다니까? 가격, 돈이 워낙 비싸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공부하는 놈만 가는 거야, 진짜.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이제 대학교 안 가죠. 거의. 잘 안 가는 분위기란 말이야. 다 열심히 곧바로 일하고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사실 조금밖에 안 배우니까. 똑똑하지 않은 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제 서양에 딱 가면 되게 애들이 똑똑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똑똑한 거야. 문맹률도 되게 높고, 글을 모르는 애도 되게 많고요. 미국 같은 데 가면. 그게 되게 심해요. 그 차이가. 진짜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꽤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 배우러 오는 거지. 서양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별로 이렇게 안 똑똑해요. 잘하는 애는 똑똑한데, 대다수 애들은 우리보다 별로 안 똑똑할 확률이 높아요. 교육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가보면 알아요. 일단 뭐 근데 열심히 또 뭐 나라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 복지로 다 해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 이런 얘기 해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우리는 좀 많이 해야 된다. 맨날 이제 별 보고 다니는데 문제는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쫓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때 배울 게 이렇게 많은데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친구들이 다 어디에 가죠? 문제는 대학에 간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을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가 다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왔을 때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대학교에 돈을 갖다 부었잖아. 졸업장을 받았잖아. 근데 쓸 데가 없네? 그럼 안타까워. 그게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 비용을 다 갖다가 박았는데 이게 일자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갔다면 대학교. 대학 등록금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잘 가야 돼요, 생각보다. 왜냐면 대학 등록금이 안 싸요. 근데 잘못 나오면 나와봤자 쓸 데가 없어요, 그 대학 등록금을. 등록금과 그 대학 졸업장을. 별로 취업할 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슬프죠. 그럼 대학교를 어떻게, 왜 간 거죠? 놀러 간 거죠. 그러면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다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졸업장을 산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샀는데 이게 별로 쓸 데가 없어. 아니, 이게 어차피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로 나는 순수하게 너무 공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거, 이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먹고 살 거면 조금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안 그러면 나중에 안타까우시니까. 자,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졸리니까 여러분들. 뭐 해볼까요? 8-1번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잘 졸리잖아. 8-1번에 1번 풀어볼게요. 푸는 방법은 아까 다 알려줬죠? 8-1번에 1번. 다 그냥 아이 빼. 그냥 뭐 아무나 그거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산 싸움이에요. 그거. 연산하는 거 나 잘 한다. 나 개념 다 알았다. 그럼 됐어요. 그거 됐지 뭐. 뭐 더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다 아이로 빼세요. 보면 아몰라 아이로 빼기 작전. 말하지 않은 돌아다니. 몇 나오죠? 4번?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아이 빼가지고 북수수 연산이 앞에 게 잘 돼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뺐는데 연산이 잘 안 됐다. 그럼 앞에 부분의 연산이 잘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연산 싸움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더 언급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도 연산이에요. 연산만 나오는 거예요. 졸리죠? 뭐 재미는 없어요. 연산만 나오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영이하는 뜻이 있으니까 a는 양수고 b는 뭐다? 음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부호 판별 문제예요. 그럼 부호 판별 문제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절대값과 제곱의 루트. 똑같은 얘기죠. 얘나 같잖아. 그러니까 부호 판별 문제는 무조건 절대값 아니면 제곱의 루트 나오는 거야. 근데 제곱의 루트나 절대값이랑 똑같은 놈이에요.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A 양수 B 음수 줬잖아. 그럼 뒤에 이제 100% 나와요. 제곱의 루트 나오잖아. 절대값 나왔잖아. 얘도 제곱의 루트 나왔잖아. 이거 뭐랑 같은 거야? A-B의 절대값이고 얘도 B의 절대값이 똑같은 거죠. 그냥 제곱의 루트가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따지라는 얘기죠? 안해부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양수에서 음수를 뺐잖아.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양수죠. 그냥 나온다. 오케이. 얘는 B는 이제 음수잖아.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뭐로 되는 거죠?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 문제예요. 그래서 A다. 그래서 이제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예요. 뭐 중3 때도 많이 나오죠. 또 뭐 맨날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부호 따지는 문제는 어려울 게 사실 없죠. 그냥 우리 부호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들을 9-2번하고 9-3번 한번 풀어보세요.
9-2번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인데, 다 문제 유형이. 일단은 9-2번에서 알려준 건 뭐냐? B는 양수고 A는 뭐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죠? 왜냐면 분모만 음수니까. 근데 A, B, C가 양수래. 그 얘기는 A가 지금 음수고 B가 양수니까 C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라는 거죠. 부호 다 줬어요. 그럼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예요, 이렇게. 부호만 알면 끝나는 거죠. B-C의 제곱의 루트인가 B-C의 절대값 써도 돼요, 이렇게. 이거죠, 결론은. 문제가. 맞죠? 그래서, 뭐, A는 아까 뭐였어? 음수잖아. 마이너스 A가 되겠고. B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고. B-C는 양수에서 음수 뺄게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된다. 이런 문제죠.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죠, 계속. 9-3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나온 거 보니까 뭐냐? 분자는 양수고, 분모는 음수란 얘기죠. 요 얘기예요. 1이 아닌 실수니까 1은 안 되네요. 근데, 그죠? 뭐, 0보다 크나왔다도 돼요. 사실 0도 될 수 있긴 해요, 보통. 가능은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결론은 뭐야?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는 A는 크다. 결론은 1부터 A는 4 사이에 있다는 거죠. 결론 이렇게 준 게. 왜냐면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래서 또 이렇게 준 거예요. A-1의 절대값 더하기 A-4의 절대값 주니까 이 사이에 뭐 2 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양수죠. 얘는 2 같은 거 넣으면 뭐야? 음수잖아. 나올 때 음수는 그냥 나오면 안 된다. 마이너스 무수 나와라.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다 부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에요. 답은 이제 3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이쪽 그 PS 9번 쪽의 문제들은 부호 판별 문제예요. 다. 근데 이제 애들이 왜 좀 어려워하냐 물어보면 이제 문자가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자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문자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수에.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 열심히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막 증명도 다 해보고. 증명할 때 다 문자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문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뻔해요. 증명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뭐 해보라 그러면 대충 외워서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은 문자랑 하나도 안 친해졌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 오면 어떻게 된 거야? 망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문자가 막 놀고 막 신나게 막 지금 응용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문자를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고 맨날 숫자만 가지고 놀았고 그 숫자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문자판이 되는 고등학교 수학이 딱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왜 수학을 던지냐면 중학교 때 배워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배워도 대충 넘어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만만하지가 않은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다 납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애들이 별 걱정을 안 하죠. 저희도 공부 안 했다고 뭐 큰 문제 있을 것이냐. 다 큰 문제가 당연히 있죠. 수학은 큰 문제가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해요. 중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안 했으면. 그래서 이해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 머리가 좋고 나쁜 거는 벌써 둘째 친 거야. 이해를 못한다니까 수학적인 이해를 애들이 공부 안 했던 애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힘들어진다. 세상살기가. 그래서 열심히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가 안타깝지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뭐, 시역 빼고는 열심히 풀어보면은 뭐 풀만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못 풀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집에서 좀 풀어보라는 거죠. 선행이니까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주는 이제 프린트물도 풀어보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많이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지만 난 욕심이 있다. 저는 무조건 인서울로 갈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전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보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뭐 그런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세요. 나는 무조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교 갈 거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있는데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냐? 못 가요. 잠깐 해줄게요. 못 가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못 가요. 그냥 원래부터 열심히 했던 놈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나는 지방 저 멀리 가도 돼요. 그럼 뭐 대충 하세요. 그럼 뭐 대충 가겠죠. 지방으로 멀리 가면 돼요. 그래서 더 대충 하면은 좀 더 멀어지는 거고 서울에서. 조금 대충하게 그래도 조금 했다. 그러면 좀 서울에 가까이 가는 거고 뭐 거의 안 했다. 그러면 저 지방에서 이제 부산 근처 멀리까지 가면 돼요. 그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노력하고 살았냐. 그거의 총체적인 거를 갖는 거죠. 언제? 대학교 갈 때. 그래서 자, 그 다음 단어로 한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는데, 하다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할 건데, 78페이지에 피세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언제 처음 배우냐라고 한다면, 언제 배우죠? 중3 때 배운단 말이야. 중3 때. 워낙 중요하죠? 2차 방정식? 왜 2차 방정식이 중요하냐? 고등학교 수학의 그냥 근본 같은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근본이에요, 그냥. 무조건 미친듯이 나와요. 약간 구구단 같은 느낌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고2 때부터 망했어요. 고2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워낙 중요하고, 2차 함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지만 또 배워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마음을 알겠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것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의 차이가 극심하진 않아요. 극심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슬프시면 우리를 이제 물로 보는 거죠. 자식. 그지? 그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방정식은 우리가 두 가지 배워서 온단 말이야. 중학교 때. 뭐 배웠죠? 방정식 두 개? 연설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 못해요?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죠. 1차 방정식은 언제 나오죠? 중1 때 나오는 거고 2차 방정식은 중3 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의 방정식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배우겠죠,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론은 누구 구하는 싸움을 하겠냐, 태민아, 방정식은. 누구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내가 등식에 대해서는 아마 항등식 할 때 해줬을 텐데, 방정식의 목적은 무엇이고, 항등식의 목적은 무엇이다라고 막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 등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방정식은 과연 뭐를 구하여 그래 방정식을 풀고 앉아있냐. 모르지만 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왜 배우는지 모르지만 이제 배우는. 그죠? 항등식하고 차이점이 뭐였죠?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거죠? 그 문자에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 않아요. 잘 넣어야 돼요. 그 참이 되는 뭐 x가 될 수도 있고 x다 보니까 x값이 될 수도 있겠고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맨날 그거 구합니다.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근과 해를 구했고요. 2차 방정식도 근과 해를 구할 거야.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 과연 참이 될 것이냐. 관심이 그거에 있어요. 그럼 항등식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얘는 어떤 문자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실수, 그러니까 아무 실수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근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이거 왜 근을 왜 구해요? 근을 다 알아요. 다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이 항등식의 조정은 뭐였죠?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거를 설정해 주는 거야? 개수.
그 계수가 몰라. 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물어봤죠? 이정계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수가 있는데 숫자가 안 써 있어요. 문자로 돼 있어요. 계수가. 이런 게 이제 미정계수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렇게 내가 써놓으면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런 게 미정계수인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 이런 미정계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미정계수를 찾는 거.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항등식은 완전 다른 거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방정식이 나왔어. 무조건 x값 구하는 거야. 참이 되다. 그게 근과 해다.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저거 구하라는 거야. 저거에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1차 방정식도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안 배웠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이거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그럼 풀어요. 물어보죠. 네가 구한 게 뭐야? 몰라요. 푸는 방법만 안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야? 이렇게 넘겨가지고 우리 구하잖아요. 1차 방정식 풀 때. 이게 뭘 구하는 거야? 3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1차 방정식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1차 식이었을 때가 1차 방정식이었다면 이 식이 이제 몇 차 식이 되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죠? 2차 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켜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A가 뭐가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0이 되면 이게 2차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거 2차 방정식. 당연했지만 등호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건 뭐라 부를 거야? 이건 뭐라 부르겠냐 우리 서희야. 그러면 등호가 없을 때 뭐라 불러요? 항등식도 아니죠. 이건 그냥 2차 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르겠죠. 다항식은 빼고 그냥 2차식. 2차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돼야지. 등호가 없으면은 무조건 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등호가 없으면 그냥 2차식인 거야. 근데 이것도 잘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2차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를 모르는 친구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몰라요. 거의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는 거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있냐 없냐는 싸움이에요. 결론은. 그게 뭔지 보자마자 걔 이름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돌고 있어야 돼. 그럼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벌써 개념을 알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개념을 알아요? 말이 되는 겁니까? 연선이의 이름은 모르지만 내가 연선이 잘 알고 있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확한 정의, 어떤 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구하는 거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친구들은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발표해야 되죠.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없어요? 발표할 때 여러분들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발표할 때 헛소리예요. 진짜라니까? 발표를 잘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네?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느낌과 필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남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발표를 내가 이제 많이 하라고 이제 시키는데, 여러분들 이제 발표 시간도 있죠? 학교에서. 발표하는 편입니까? 해요? 발표한다. 서인 발표해? 아니에요? 태희 발표해? 안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무조건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이요, 당연하겠지만, 이 세상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한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몇 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기 전에 몇 번 정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맨날 발표해요? 친구들 만나면 서로 발표하고 있어요? 내가 너 이해시키겠다? 남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면접을 볼 때 남들한테 발표해야 되잖아. 한 번도 연습이 된 적이 없는데 잘할 확률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발표하면 힘들죠.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다 공부해야 되고. 그 모든 힘든 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로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건 없는 거야. 안 하면 편하죠.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져요. 지금 편한 만큼 나중에 힘든 거야. 왜냐? 난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봐봐. 여러분 20년도 안 되는데 지금 딱 몇 년 고생하면 되냐면 내가 봤을 때 한 6년 고생하고 대학교 가서 조금 더 고생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80년은 놀고 먹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치만 그걸 안 할 뿐이죠. 편하게 지금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때 내가 많이 뭘 시키냐면은 첫 번째로 발표 많이 하세요. 기회 있잖아요? 일부러 하세요. 왜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발표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발표할지, 어떻게 또박또박 전달할지 고민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면접 볼 때나 대학교 올라가서 아니면 사회 나왔을 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그것도 연습이 됐으니까. 연습할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발표할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남들 앞에서 뭔가 발표한다?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었으면 연습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연습의 그 어려운 일을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대학교까지 가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왜냐?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다 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러면 더 컸을 때 열심히 발표했던 애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한 번도 발표 안 한 애가 있어. 그럼 대학교 가서 누가 잘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은 대학교 가서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입사할 때 면접 보고 할 때 누가 잘할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 항상 무임승차하고 대충대충 넘어갔던 친구들과 열심히 살았던 친구 누가 잘할까요?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뭐 고민해봐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발표 많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차원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근해 공식이 제일 중요하냐? 근해 공식 그 안에 모든 개념이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3 1학기 때는 앞부분 있잖아. 무리수부터 시작해서 뭐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까지도 사실은 거의 2차 방정식을 위한 빌드업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결론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애들이 공식만 모를 수도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열심히 배웠던 거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건데 사실 그 앞에 열심히 배웠던 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근을 구하기 위한 정확한 수학적인 개념과 이해를 위해서 했던 건데 결론은 열심히 했는데 근해 공식을 몰라. 앞에 거 열심히 한 이유가 슬프지만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해요. 이 모든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 유도 정도는 어디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 되게 쪽팔리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난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어.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되게 민망한 거죠. 중3 1학기 때에 모든 거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운 건데 정작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없다.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를 왜 배우냐라고 물어봐도 될 정도인 거예요. 핵심인데. 그래서 방정식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우리한테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1차 방정식이 그걸 풀기 위해서 그 앞에 거를 겁나 배우거든요. 약간 방정식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자, 봅시다.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은 아까 전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2차식이고 0이 있고 2차식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아니면 이게 2차 방정식인 거죠. 당연히 등호가 있어야지 참이 되겠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2차 방정식,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거에서 해를 구할 건데, 근을 구할 건데, 참이된 x값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인수분해 풀이법이죠. 두 번째가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법이 되겠죠. 딱 두 개예요. 뭐 두 개도 머릿속에 없다. 슬픈 이야기인 거죠. 아니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한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ax 더하기 b cx 플러스 d처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 2차식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0이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다른 게 또 0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a 곱하기 b가 0이 되는 거는. 첫 번째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죠. a가 하나만 0이어도 0이 되잖아요. 아니? 0 곱하기 5는 0이 아닌가요? 0이죠.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 a는 0이 아니지만 b가 0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곱하면 0이잖아요. 아니? 맞아. 세 번째도 뭐가 있을까? 우리 여기서 이제 대충 느낌이 왔죠. 둘 다 0인 거.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 세를 맨날 세 가지를 쓸 수 없잖아.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표현한 방법이 뭐죠, 그게? a가 0 또는 b가 0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뭐다? a가 0 또는 뭐가 된다? b가 0이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게 또는의 개념이에요. 일단 또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0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된다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A로 보고 이거를 B로 본다면 결론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쓴다? 또는을 쓰는 거죠. 그래서 AX 더하기 B가 0 또는 CX 플러스 D가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A로 보고 B로 봤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끝나면 안 되냐?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참이 되는 뭐를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해야 되니까 X값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 상태에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자면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아니? 이게 0이 되는 게 1차 방정식이잖아. 1차식이니까. 그때 이 X값은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마이너스 B 또는 X는 C분의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 풀이법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참이는 X값.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걸 구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근해 공식을 통해서 뭐를 풀겠다?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그때 쓰는 원리가 뭐냐? 두 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과 제곱근을 원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죠?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곱셈공식 할 때 완전 제곱식이 있잖아요. 몰라요? 아니죠. 그 원리를 써요. 두 번째로는 제곱근의 원리를 써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이 된다. 그러면 그 x는 뭐가 되는 거죠? 뿔마 루트 3이 된다. 그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곱근의 원리, 무리수에서 배우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의 원리, 언제 배우는 거죠? 곱셈공식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 풀이법. 결론은 3학년 1학기 때 대부분의 단원들은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주인공이죠. 근데 가장 주인공을 안 해요, 애들이. 앞에서 열심히 해놓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런 예제들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3 1학 때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지 못하나 할게요. 그래서 그게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풀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이죠. 보자마자 2차식이고 등호가 있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조건 뭘 해본다?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특히 무슨 인수분해? 크로스 인수분해. 그럼 뭐 여기 x 쓰고 x 쓰고 여기 마사 쓰고 플러스 1 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그때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4 또는 x가 마이너스인 거죠. 당연히 대입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한 거죠.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4 대입하면 0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 넣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근이 있었다면 근을 더 찾았어야 되겠죠. 안 나온다는 얘기야. 4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걸 대입하잖아요. 절대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4하고 마이너스 1만 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근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느낌적으로. 그러면 얘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x에서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2번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저럴 때? 중근이라고 부른 거야. 중복된 근이다. 중복할 중자를 써서. 근데 실제로 근이 2개가 나온 건데 그 2개가 같은 거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이 2개 나왔지만 그 2개 근이 어떻게 했다? 서로 같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른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이 2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은인데 보통 우리가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같은 근이 2개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찾으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쓸까요? 얘의 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구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이거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어떻게 구하죠? 제일 중요한 건 근해 공식을 안 쓰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얘를 상수항을 일단 넘겨요. 뭐를 넘긴다고요? 상수항을 넘겨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완전 제곱식 만드는 원리가 양변에다가 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같은 줄 더해줄 거긴 한데 어떤 원리냐? 곱셈공식에도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서희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제곱창이 1이었을 때 이거를 1창의 개수가 지금 2의 2예요. x를 방정식으로 봤다고 치면 얘를 2로 나누는 거.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눠요. 뭐로 나눈다고요?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잖아요. 그럼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 거를 보면은 여기를 뭐라고 먼저? B라고 써요. 그럼 B가 뭐가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냐라고 묻는다고 치면은 얘를 2로 나눈 걸 제곱한 게 B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1창의 개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걔를 뭐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됐죠? 제곱해요. 몇이 되죠? 4. 그럼 여기 4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 원리예요. 곱셈공식의 원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2,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일단 더해줄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더해야 되죠. 등식이니까. 여기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제곱식의 원리예요. 언제 배우게 되는? 곱셈공식에도 배우게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가 됐죠. 여기가 이제 4가 됐겠죠. 그럼 이게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x-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상수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는 거야? 요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것만 더하면 뭐가 된다?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때 여기만 더하면 큰일 난다. 같이 더해줘야 된다. 등식의 성질이다.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 됐고요. 여기 뭐가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몇이 된 거죠? 2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식의 원리를 쓴 거야.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이게 어렵다. 이거 인간이 풀 수 있는 거 아니다. 있어요? 태민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의 원리예요. 그럼 이제 제곱근의 원리를 쓰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가 x-2지만 그냥 x제곱이 2였다고 보시죠. x제곱이 2였다면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놓기로 약속을 했죠? 제곱근의 원리다? 풀마 루트 2가 됐죠? 그럼 똑같아요. 이 x 자리에 단지 뭐만 있는 거야? x-2가 있는 거야. x 자리에 뭐라고 바뀐 거야? x-2 있다고. 그러면 이 x-2가 뭐가 돼야지 제곱했을 때 2가 되겠어? x-2가 풀마 루트 2가 됐을 때 제곱해야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 보세요 그냥. 문장은 바뀐 거야. 결론은 얘가 이 통째로가 뭐가 돼야 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풀마 루트 2가 들어가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 x-2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풀마 루트 2가 되면은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온 거야? 2가 나온다는 거지. 지금 이제 문자가 x에서 뭐로만 바뀐 거야? x-2로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봐요 그냥. 이 x-2 통째로 뭐가 돼야 돼? 풀마 루트 2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여기 넣었을 때 제곱하면 2가 된다. 이게 제곱근의 원리.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거야. 그냥 x가 뭐로만 바뀐 거야? x-2로 바뀐 거야. 그 모양만 바뀐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어. 2x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됐어. 그럼 2x 플러스 2가 뭐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풀마 루트 2가 되면 되는 게 끝이야. 그냥 이거 바뀐 거 그냥 x 대체니까 넣으면 끝이야.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렵죠? 여기서 쓴 게 뭐다? 제곱근의 원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변으로 이항시킵니다. 왜냐면 누굴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만 남겨놓고 이항시켜요. 이게 지금 뭐를 구한 거야? 근을 구한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참이 되는 값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원리를 쓴 거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원리와 제곱근의 원리를 사용해서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항상 뻔해요. 이 수학자들이 이걸 이제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지. 뭐가 짜증나냐? 매번 이렇게 구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럼 뭐를 만드는 거지 그거야? 공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식은 왜 나왔냐? 매번 리셋하는 게 귀찮은 거야. 매번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매번 하기가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공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대다수 애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할 줄 모르고 뭐만 알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게 완전 잘못된 교육과정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암기 과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문자로 놓고 이거를 근을 찾아내야 되죠. 이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서도 헤맸는데 문자로 바꿨을 때 잘할 것이다? 확률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자가 더 어렵잖아. 아니, 숫자가 더 어려, 문자가 더 어려서 얘. 당연히 문자가 어렵지.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다 뭐로 해보는 거야? 숫자로 해보는 거지. 숫자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는 거죠? 문자로 유도하는 거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공부죠. 그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원리를 쓰는 거구나. 처음부터 문자로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는 할만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개념 체크에 1-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 방법을 통해서. 개념 체크 1-3번은 거기 1-3번 있죠? 밑에?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눈이 다 있는 거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집니다. 최고차는 1인 걸로 뒀어요. 효과일 수도 있죠. 태민이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지금 태민이가 못 풀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우리 서희는 근행 공식 유도 해봤었어요? 기억나요? 근행 공식 정도는 여러분 유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문자랑 친해지거든? 이게 뭐 문자랑 갑자기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친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만남부터 친하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언제? 중학교 때. 넌 유도 해본 적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처음 보니까 어때? 괜찮아요? 할만하죠? 근데 숫자로 일단 할만할 거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해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뭐로 가는 거야? 문자로 가는 거야. 항상 그게 근본인 거야. 처음부터 문자로 가면 안 돼요. 어렵단 말이야. 근데 넘겨요, 그것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고 넘어가면 뭐가 되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식이 만들게 해서 이제 분수가 좀 나오죠.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죠? 얘를 뭐로 나누죠? 2로 나눠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이죠. 2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해주면 돼요. 양분에다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이 되는 거죠?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x 빼기 뭐의 제곱이 된다?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당연했지만. 제곱에다가 곱한 거가 2배 된 여기 있잖아. 완전제곱식. 워낙 많이 나오죠? 뭐 미친듯이 나오는 거.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이해하라는 거야. 곱셈공식을 또 뭐 대충 외워서 하는 데 말고 전개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다 머릿속에서 외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되냐? 여기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몇이 되는 거죠?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4를 빼주면 되니까 4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 제곱분의 원리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2분의 3이 뭐가 되면 되냐? 뿔마 루트 4분의 5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제곱분의 원리죠. 그냥 이게 들어가면 제곱하면 이거 될 테니까. 그때 4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뭐로 되냐? 얘가 뭐로 되죠? 2로 나오겠죠? 2 뿔마 루트 5만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x만 남기고 어떻게 한다? 우변으로 이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가 통분되어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쌈 뿔마 루트 5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값이라는 거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 완전제곱식과 제곱근의 원리를 이해하라. 그거 하려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누구 유도하려고? 2차 방정식 풀려고. 근데 이걸 빠뜨리면 뭐야? 앞에 배우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이게 주인공이라니까, 앞부분에서는. 3학년 1학기 때가. 이거 하려고 인수분해도 하고, 근해 공식도 근해 공식 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걸 다 해보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로 한번 우리가 해볼 것이냐? 문자로 해볼 것이에요.
근데 이거 외운 게 아니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니까 문자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또 그래서 유도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지식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문자로 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이제 A4 용지를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답답한 거죠. 그럼 잘 보면 알겠지만 완전제곱식 만들 때 최고차항이 뭐인 게 편하냐면 최고차항이 몇인 게 편하죠? 1인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하냐?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왜냐? 완전제곱식 만들 때 최고차항이 몇인 게 편하니까? 1인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로 나눠요. 일단 A는 0이 아니겠죠. 당연하겠지만 2차 방정식이니까 A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A가 의미하는 게 정말 A가 아니라 A가 의미하는 거는 2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되게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항상 몇 대 몇 때마다 놀랍니다. 야, 씨. 뭔지도 모르는데 외우는 거죠. 야,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A가 의미하는 게 2차항의 개수, B는 뭐죠? 1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A, B, C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놀라운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를 제곱하잖아? 그럼 이거 진짜 A, B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A가 첫 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고, B가 뭐야? 두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을 어떻게 해? 상수항 어떻게 해? 상수항 어떻게 해?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항상 넘기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해요. 어떻게 했냐? 1차항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해서 더했잖아. 그럼 얘를 1차항 개수 여기 A분의 B가 보이죠? 얘를 2로 나눠요. 그럼 뭐냐? 그래요. 2A분의 B를 제곱해서 더해요. 양변에다가. 그치? 문자지만 하는 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문자랑 친해지는 거지. 당연히 우리 숫자 노름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가 뭐의 제곱이 되냐라고 본다면 뭐의 제곱이 되는 거냐, 팀이라. 그러면 이쪽이 좌변이 뭐의 제곱이 돼요? 뭐의 완전 제곱식 되죠? 여기만 봐도 좀 있지 않냐? 여기만 봐도 좀 있지 않냐?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공식만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뭐가 있어도 잘 몰라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에 날로 먹어야 한다니까? 수학은 날로 먹는 학문이 아닌데 그냥 날로 먹어야 하니까 맨날 공부도 안 하면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원래 당연한 거예요. 수학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죽자 살자 해도 쉽지 않은 과목이 수학인데 뭐 이렇게 날로 먹으려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죠. 날로 먹을 수 없다니까 진짜 고민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게 뭐가 되죠? x 더하기 2a분의 b에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얘랑 갖다 쓴다면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통분하겠죠. 분수식인데. 당연하겠지만. 그럼 얘 제곱하면 뭐 돼? 4a 제곱분의 b 제곱이죠, 얘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분모 문제 곱해야 돼. 통분하기 위해서. 4는 안 곱해도 돼요. 왜냐면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 분모 분야 뭐 곱한다고? 4a를 곱해요. 뭐,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그럼 4a를 곱하면 어떤 일이야? 얘가 어떻게 되냐? 4a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 곱해야 돼. 4a니까 4ac가 되겠지, 이렇게. 4a, 분모 분야 4a를 곱한 거야? 뭐 하냐고? 통분하냐고. 야, 분수식 나오면 통분하는 거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 혹시 분수식 나와서 어차피 통분 안 하고 계산했다. 그렇게 배운 친구가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픈 거죠.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계산해 통분 안 하고 계산한 거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식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죠. 통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4a 제곱분의 양수부터 쓸게요. b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ac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통분해서 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는 거죠? 제곱분의 원리를 쓸 거야.
x 더하기 2a분의 b가 뭐가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뿌이만 루트로 해주고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제곱분의 원리잖아요. 뿌이만 루트만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잖아요. 당연하겠지만 숫자에서 잘 안 되는데 문자에서 잘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엄청 연습시킬 거란 말이야, 애들한테. 그러다 하다 보면 되게 매번 하는 거 참 귀찮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루트는 제곱하면 탈출하잖아. 얘가 탈출이 돼. 분모가. 왜냐면 얘가 2a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탈출한다? 분모만 탈출하는 거죠. 분자는 탈출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만 탈출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x값만 구하는 거니까 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변으로 넘겨. 통분이 돼 있잖아. 통분 돼 있잖아. 딱 2a로. 아니야? 안 돼 있어요? 그럼 얘만 넘어가면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근의 공식. 자,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짜증나서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냥 곧바로 공식으로 쓰자. 근을 구할 때. 워낙 많이 쓰니까.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인 거야. 내가 근의 공식을 까먹었어, 혹시?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혹시 까먹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제곱권 원리 써서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이건 사라지고 누구만 머릿속에 있다? 얘만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인수분해 풀이법 안 쓰고요 근의 공식 써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있잖아. 선생님 아까 전에 인수분해 되는 거 아까 봤는데요. 저 이거요 그냥 근의 공식 쓰면 안 돼요? 돼요. 그럼 왜 인수분해 할까요?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복잡하잖아. 인수분해 되는 건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 쓰면 진짜 돼요? 해볼까요? 왜? 복잡하게 이거 쓰면 되잖아. 그냥 바로 써볼까요? 그냥 x는 자 2a니까 여기 앞에 1이죠? 2a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마3이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마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두 반대니까 b가 마3이니까 뿔마 루트 b제곱 하면 9죠.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4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을 쓰면 그러면 2분의 3 뿔마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뿔마니까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죠. 플러스 5가 되면 몇이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 나오는 거죠. 아까 구했던 거죠. 훨씬 복잡하죠. 인수분해가 되면 굳이 복잡하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인수분해를 겁나게 못한다.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근의 공식 쓰는 게 빠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를 쓰면 된다? 일단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 풀이법을 배우는 이유는 더 빨리 근을 구하게 하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 하는 게 훨씬 더 근을 빨리 구할 수 있거든. 근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풀이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돼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풀지 않을 뿐이죠. 왜냐? 인수분해 풀이법이 훨씬 더 빠르니까. 이렇게 풀고 있으면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너 왜 돌아가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내가 주면 당연히 쓸 수가 있어야 돼요. A평제 딱 주잖아요. 그럼 이 근의 공식을 쭉 유도해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문자랑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안 했는데 문자랑 친해졌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친한 거랑 똑같잖아. 어떻게 친해?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면식범도 아니야. 본 적도 없어. 친하대 말이 됩니까?
많이 해봐야지 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로 다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거는 6학년 애들한테도 강의 많이 했거든요. 그림수 유도하는 거는 다 해요. 진짜.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들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나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해봤냐, 누가 더 머리 굴려봤냐. 나이랑 아무 상관없어. 수학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더 머리 많이 썼잖아요. 걔가 훨씬 잘해요. 진짜 훨씬 잘해요. 비교도 안 돼요. 올림피아드 나가고 이런 애들은요, 거의 대부분 6학년 때쯤 되면 고등학교 거 거의 다 떼고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이랑 관계가 없다니까. 그럼 걔네들은 왜 그렇게 됐냐? 미친놈들이죠, 사실은.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생각하고 다 해보고 해봐요. 그거를 다 해본다는 거야,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풀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걔는 나이가 어리지만, 다양하겠지만 논리적인 머리 타고 구조는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나이랑 관계가 없다니까. 머리 쓰냐 나쁘냐는, 여러분들 뭐 나이랑 관계가 없는 거야. 나이가 좀 더 많으면 잘할 확률이 있긴 하겠지만, 아니 아무런 머리도 안 쓰고 살았어. 그게 너무 똑같은 거지. 우리 연선이가 정말로 운동을 하나도 안 해. 맨날 집에서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 그러면 걔가 더 운동을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리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거야, 머리 쓰는 것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직접 해보냐 안 해보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고민해 봤냐 없냐, 그런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논리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모든 문제를 볼 때 우리 여자친구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T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여자친구들 이제 공감을 원하는데 보통 이런 거죠. 남자친구들과 여자친구가 여기 있었을 때 여자친구들이 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냐면, 아 너 정말 힘들었었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겠냐, 공감해 주면서 해주길 원하는데, 남자친구들은 뭐라 하려고 하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아 너가 왜 힘들었을까, 이런 일이 때문에 힘든 거야, 야 네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친구들은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뭘 원하는 거죠? 이제 공감해주고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원한 건데, 이제 남자애들이 어떻게 반응을 한 거죠? 이제 문제 해결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이제 또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약간 T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우리가 문제 해결들을 논리적으로 많이 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태민이가 맨날 지각을 했어. 왜 지각했을까? 지각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거를 바꿔야 될까? 생각하는 애와 지각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 맨날 똑같이 지각해. 나중에 누가 잘 될지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점점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냐, 머릿속에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 내가 논리적인 사고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면 아 이게 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논리적인 구조들이 머릿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 왜 그런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거지.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다차원적인 생각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 적용이 된다는 거지. 연애할 때도 적용이 되고 어떤 데를 길을 찾아갈 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머리에 조금 있고 생각하는 애들은 친구들하고 계속 관계가 안 좋아. 뭔가 문제가 계속 생겨.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지? 왜 계속 문제랑 나랑 트러블이 생기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 친구한테 문제가 있나?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서희가 이번 만남 친구가 3주밖에 사귀지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아 나랑 얘랑 왜 3주 만에 헤어졌지? 이유가 뭐지? 뭐 고민해 본 다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그걸 반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영역에 적용되고 남자애들이 이제 축구나 농구나 뭐 운동을 좋아하겠죠. 그럼 운동하다가 내가 뭐 게임 하나 졌어. 고민한다는 거야. 논리적 상황한 애들은 내가 왜 진 거지? 내가 뭐가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고치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영역에도 된다는 거야. 뭐 연애할 때, 게임할 때, 친구들과 관계, 내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그것들이 몸에서 이제 배어져서 그걸 해결하려는 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야,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사고할 수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과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얘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뭘 해도 발전이 느려요. 얘는 뭘 해도 발전이 빠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엄친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엄친아 나올 수 있는 형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수학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냐면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공식 하나 외우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문과애들 그거 왜 배워? 쓰지도 않는데. 그럼 여기 이제 유도하는 게 여기 있네요. 어디 있죠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죠? 79페이지에 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한 줄 한 줄 외우고 있겠냐? 내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 원리를 아니까 한 번에 쭉 유도하는 거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끝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방정식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내가 방금 풀어줬던 거랑 이거 유도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뒤에는요 그냥 아우토반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곧바로 끝까지. 전혀 막히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2차 방정식이 처음과 끝이야. 2차 방정식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단계 더 가봅시다. 뭐를 갈 거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잘 보세요. 이제 뭐 스포를 잠깐 할게요. 오늘, 야, 진짜로 내가 오늘 숙제가 이거 유도하는 거랑 그 앞에 복소수 그 계산한 것밖에 안 줄 거라니까. 진짜라니까? 이거 뭐 안 해갖고 오면 내가 화나겠지? 화나겠어, 안 화나겠어, 선생님이? 짜증나겠죠, 그죠? 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배워요. 뭐를 배운다고? 판별식. 그러니까 판별이 뭐야? 어떤 걸 판단하다는 거잖아. 뭐를 판단하는 거냐? 앞에 주어가 빠졌어. 뭘 판단할 건데? 근을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이. 뭐를 판단한다고? 근. 근데 근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얘한테 달려있어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근의 공식에서 어디 안에 달려있다고? 여기. 여기가 양수거나 0이면 이 x는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실근이 나오는 거야. 왜 실수니까. 근데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무슨 근이 나올까? 우리 서희야 방금 배웠잖아. 음수의 제곱근이잖아. 허근이 나오는 거야. 허수인근이 나오는 거지. 뭔 근 나오는 거야? 허수인근. 그걸 허근이라고 불러요. 실수인근을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실근과 허근과 근의 개수를 판단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주어가 빠졌잖아. 주어가 되게 많이 중요할 때. 뭐를 판단해 주냐 이거야. 영어로 한다면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쓰죠. 대문자. 다 영어니까 짜증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좀 잘했었습니다. 아, 좀 너무 없어 보이나? 그죠? P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지? 아니야? 그치 뭐. 아니 뭐 미국 사람한테는 디터미넌트에서 맨 앞자 딴 거잖아. 우리한테는 판별식 하면 P 이렇게 쓰는 거 그거 똑같잖아. 사실 걔네는 그런 의미겠지. 우리가 받을 때는 좀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치? 그런 의미 아니야?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수학을 겁나 잘해가지고 다 1등으로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되고 막 여기 이 대신에 기억 니은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좀 웃기긴 하겠죠. 조금 적응 안 되긴 한다. 그죠? 그지? 여기 한글이다 생각해 맞죠? 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의 제곱 마이너스 막 니은 디귿 나오고 그러면 좀 웃기긴 하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랬을 수도 있다 이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돌아가가지고 많이 만든다고. 하여튼 뭐 결론은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근을 판별해주는 판별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개념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이고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판별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까지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자, 오늘 진짜 증명만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걸 연습해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짝수가 될 때가 있어요. 1차항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것만 하면 다음 시간부터 아우토반이에요. 자, 이때 x근이 뭐였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요. 이때. 근데 이때는 이제 봐봐. b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짝수니까 2b 프라임이 들어간 거야. b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2b 프라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였어. 그럼 b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2로 쓰겠다는 거야. 짝수니까. 2로 나눠 쓰겠다는 거야. 계산이 편리성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써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b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b가 뭐가 된 거죠? 2b 프라임이 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의 공식은 뭐냐면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뭐만 집어넣는 거야? 2b 프라임만 넣으면 나오는 거야. 왜냐면 b가 1차의 개수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2b 프라임인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짝수근의 공식. 그러니까 짝수가 어디가 짝수냐?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거예요. 그게 거기도 있을 거예요. 짝수근의 공식이. 거기 페이지에 보면 79페이지 밑에 있죠. 근데 잘 유도가 이쁘게 안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유도해 줄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것도 유도해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문자랑 친해지라는 거야. 계속. 네, 지금 계속 이 스타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에다가 2a 쓰시고요. b 자리에다가 2b 프라임만 집어넣을게요. 자, 이거 지금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는 거야, 지금? 여기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는 거야? 2b 프라임만 넣은 거야. 나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지금 b가 지금 2차의 개수가 b인데 여기 2b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b 자리에다가 2b 프라임만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여기 이해됐죠? 그리고 어디가 판별식이냐? 여기가 판별식이야. 어디가 판별식이라고? 여기가 판별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이도 괜찮아? 그럼 여기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가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럼 뭐로 묶이죠? 4로 묶이죠.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인 거야. 자, 자, 이게 판별식이야. 자, 이 안에가 자 여기도 지금 여기가 판별식이죠. 오케이, 오케이. 뭐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있어요? 근데 얘 뭐로 약분되냐? 4로 약분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짝수 판별식이에요.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2분의 d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4분의 d라고 써요. 난 이런 거 되게 궁금해거든. 나 왜 4분의 d로 써? 짝수하면 2분의 d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4분의 d야? 저는 그런 거 되게 궁금했는데 여러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냥 좀 특이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4분의 d일까? 짝수 판별식은 왜 4분의 d일까? 왜냐? 이 안에가 d인데 얘를 4로 나누는 거잖아. 없을 때. 그러니까 4분의 d가 뭐다? 이 안에 부호를 판별하는 거야. 4로 묶였으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이 안에를 이겼는데 지금 이건데 이거를 이제 4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제곱이 되면 나갈 수 있잖아. 루트를 벗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2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2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누구만 안에 남는 거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4가 바깥으로 나온 거야. 2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 2로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다 되죠. 되는 거 보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근의 공식. 선생님, 짝수근의 공식을 까먹었는데 어떻게 하죠? 근의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은 왜 알려줘 주냐? 그냥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그럼 마지막에 무조건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돼. 마지막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약분해야 되니까 미리 약분해서 빠르게 구하자. 그러니까 짝수근의 공식은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또 외우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짝수근의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그냥 근의 공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근의 공식도 까먹었어? 그럼 유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결론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2차 방정식이고 이게 판별식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4분의 t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시근. 이게 0이면 중근. 시근이 아니면 중근이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근을 판별해 주는 거야. 시근이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이런 걸 판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주어가 빠져가지고 조금 애매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단어로 한다면 determinant, determine의 동사형인데 명사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판별에 대한 명사형이죠. 전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껌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수도 있죠? 그 정도의 단어들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유도해 오시고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을 미친 듯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